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 일단 PC방, 노래방 같은 시설들의 영업 중단 기준이 완화됐다는 점인데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급속한 확산으로 번지지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PC방. 손님 20여 명이 거리를 두고 앉아 게임을 즐기고 간간히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도 눈에 띕니다. 지난 8월 도심 집회 이후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한 달 넘게 문 닫은 탓에 업주가 떠안은 손해만 수천만 원. 하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가 800명 이상 나오지 않는 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클럽이나 유흥주점 이런 데보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고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 대표적인 고위험 시설로 분류됐던 노래방도 사정이 좀 나아졌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부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클럽이나 감성주점과 달리 노래방은 전국적 유행에 해당하는 2.5단계 이상이 돼야 영업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 정도죠. 그나마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임대료는 낼 수 있고 버틸 수는 있으니까. 이처럼 자영업자들은 영업 중단 조치를 최소화해 생계에 주는 타격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 방침을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 격상 조건이 까다로워진 만큼 당분간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의 발생 상황을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라는 거를 보이긴 하거든요. 경험해보니까 이 정도 유행 수준은 감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코로나에 대한 시민들의 경계심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코로나가 지금 너무 기간이 많이 오래됐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하다는 그 감각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또 개편안의 내용이 시설별로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 일상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새로 발생한 확진자는 97명, 엿새 만에 두 자릿수로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100명에 가까운 숫자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말이라 검사 건수가 줄었고 또 많은 인파가 몰렸던 헬로윈 데이의 영향도 아직 반영되지 않은 거라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학교와 직장 등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예술고등학교입니다. 학교 밖 교습소에서 음악과외 수업을 받던 2학년 학생이 지난달 29일 처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학생과 같은 셔틀버스를 이용한 동급생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감염된 학생들은 호른과 성악교습소를 다녔는데 여기서 감염이 진행된 걸로 추정됩니다. 다른 학생들과 강사, 가족, 지인까지 2차, 3차 감염이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 모두 18명이 확진됐습니다. 학교 폐쇄 조치된 건 아니고요.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돌렸고. 방역당국은 음악 교습을 할 때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 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충남 아산의 한 전기 공사업체의 경우 확진자가 방문했던 주점 직원, 사우나 이용객 등이 추가 감염돼 지금까지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차 사장님이나 그 종업원하고 접촉을 하면서 자주 다니는 사우나를 가신 거고 사우나에서 여러 명이 나온 거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7명. 엿새 만에 두 자릿수로 내려오긴 했지만 주말이라 진단검사 수가 평일보다 적었던 점을 고려하면 감소세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또 지난 주말 동안 헬로윈데이를 맞아 전국 유흥업소에 많은 인파가 몰렸기 때문에 앞으로 2주간의 잠복기 동안 감염과 확진 추세를 지켜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마스크를 벗고 식사나 음주, 대화 등 접촉한 후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정부가 실시한 요양원 등 전국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전수검사에서는 지금까지 5개 시설에서 2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일본의 한 야구장에 2만 7천 명 넘는 관람객이 가득합니다. 코로나19 이전이 아니라 바로 어제 일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한다면서 이런 혼잡한 상황에서 얼마나 감염이 진행될지 진단해 보기 위한 집단 인체 실험을 진행한 겁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말 더 큰 규모의 실험이 또 있습니다.
손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요코하마 스타디움. 마스크를 쓴 관중들이 빼곡히 앉아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원의 50%만 입장시키고 있는 다른 구장들과 비교하면 한눈에 보기에도 관중이 훨씬 많습니다. 구장 측이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지 않은 건 관중들의 행동이 코로나19 확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 때문입니다. 球団の経営とか回っていかないと思うので、一歩踏み出すいい機会なんじゃないかなと僕は思ってますけど。 실험은 관중의 동선과 마스크 착용 비율, 화장실과 매점의 혼잡도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첫날엔 정원의 51%였던 관중 수를 다음 날엔 76%, 셋째 날인 어제는 86%인 2만 7천여 명까지 늘리며 관중 수와 코로나19 감염 간 상관관계도 실험했습니다. その流れを、カメラで検知して、人数とそれから、お客様のマスクの、着用率を、測定いたします。 나카무라 히데마사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총괄은 실험 자료와 대응을 일본이나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내년에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조차 무리한 인체 실험이란 논란이 터져나왔습니다. 또 대규모 집단 감염 우려도 제기됩니다. 일본 국립유전자 연구소 관계자는 계속 반대했지만 최악의 시점에서 감염 실험을 했다며 실험 대상자인 관중들에게는 동의는 받았냐고 지적했습니다. 怖い。なんかやっぱマスク外しちゃうし、やっぱ映ってんのもわかんないから怖いですよね. 그제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77명으로 두 달 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번 주말 4만 3천 명 규모의 실내 경기장인 도쿄돔에서 실험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